서울 관악구 신림구동, 속칭 고시 1번지로 불리는 이곳엔 오늘도 내노라 하는 장안의 엘리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여든다. 신림동 일대가 자타가 공인하는 고시의 메카로 급부상한 데에는 무엇보다 전문 학원의 공이 컸다는데, 사법고시를 갓 패스한 현직 사법연수생까지 초빙돼 실전 위주의 강의가 펼쳐지는 까닭이다. 고시생을 신림동으로 끌어모으는 또 하나의 1등 공신 고시원. 나날이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1975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여기로 이사 오면서 그 서울대학생들이 주로 하숙하던 그런 하숙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는 초현대식 건물로 전부 자리 잡아서 지금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한 고시원을 찾아 이곳에서 벌어지는 하루 일상을 엿본다. 신발장에 나란히 놓인 각양각색의 신발들이 그 주인들 또한 각양각색임을 짐작케 하는데, 아이고 귀청이야. 때 아닌 벨소리의 정체는 다름 아닌 기상나팔. 신림동에 위치한 모든 고시원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신호삼아 고시생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채 못 사긴 피로야 개인 사정일 뿐,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쳇바퀴 수험 생활이 또 하루 그 막을 올리는 것이다. 한 번에 대여섯 명도 못 들어가는 공동 세면장. 요령껏 서두르는 것만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지붕 30명의 고시생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묵묵히 밀어넣는 밥숟가락에서 녹록찮은 고단함이 묻어나오는 생활. 그 생활인 중 한 사람을 만나볼까? 다 공부하시는 모양이에요. 이 아침부터. 아유, 기백 사무네요. 놓고도 조심스러워지는 거 있죠. 어떡해.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원 주인 아줌마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독방에 단독 진입 성공. 딱 한 사람 누우면 정말 딱 될 크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저 지금 조용히 얘기해야 되죠. 네. 예, 조용히. 방 중 이 고시생들의 방은 도대체 어떤지 한번 구경을 해봐야죠. 아니 이거 이 사과 상자는 뭐예요? 사과 드세요? 또 뭔가 재미난 게 있을 텐데. 아니 이게 웬 재활용입니까? 와. 책들 보니까 역시 고시생답게 형법, 각론, 민법, 개론. 사시 2차를 준비 중인 이상동 씨는 기본서만 7권에 각기 2-3권의 참고서를 구비하고 써 있네요. 하루 12시간 그야말로 마라톤 질주 중이다. 이런 그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많이 고시공부지 직업은 없잖아요. 고시공부 자체가 직업은 아니니까 주위의 시선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저 본인도 그렇고 저도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의식은 안 하려고 하지만은 왠지 의식이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또 이렇게 가면 저분들이 또 무슨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신림동에 오게 된 이유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또. 고시생이라면 절간에 들어앉아 혼자 공부한다는 건 이미 옛말이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다고 세미나팀을 꾸려 함께 공부하는 게 새로운 유행이다. 아니 이 사안을 이게 만든 게 국회에서 아니 변형시켰다는 거지. 분분한 의견 속에 이상동 씨와의 하룻밤이 막을 내린다. 그 사례가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만든. 그리고 다시 밝은 아침, 이번엔 10년 이상 경력을 자랑하는 이른바 노장파들을 만나기 위해 산동네를 오른다.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나는
고시 준비하는 사람인데 나는 좀 방향이 좀 틀린 사람이요. 왜요? 방향이 어떻게 들리신데요? 방향이야 좀 틀렸다지만 노장파인 건 확실하다. 그럴따라 고시촌 뒷산 노장파들의 아지트로 불리는 약수터로 향한다. 내가 필요한 모인데 나 안 할래. 마음까지 아늑해지는 푸짐한 눈밭길. 하지만 외부인 보길 소 닦고도 타는 고시생들의 눈초리가 왠지 심상치 않다. 게다가 뼈죽구두 바람으로 급히 나선 산행인지라 이만저만 고생이 아닌데. 조심해야 돼요. 나 너무 무서워 이거. 감사합니다. 무릎팍까지 깨져가며 2km의 산책로를 강행군하니 기적처럼 나타나준 약수터야. 너 참 반갑다. 아니 물맛을 이 고시원 근처 약수터의 물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오신 분 여기 물 좀 드셔. 나는 매일 드는 거니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운동삼아 뛰어보는 약수터 한 바퀴. 고시라는 장기전을 치르는데 체력 단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기에 이곳 약수터는 이렇게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도 계속 공부하시네요. 끈기 있게. 끈기가 아니고 선택이 없어요. 선택의 지금 여지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답답하시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공부가 보니까 혼자 뛰는 저 같아 마라톤. 마라톤. 예. 그거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참 예. 뭐 아주 아주 굉장히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예. 예. 약수터 이렇게 날마다 오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오르죠. 아유 점심 먹고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방에 있으면 관이라 그러잖아요. 관. 이렇게 늘 관이나 관처럼 생긴데 거기 있다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뭐. 약수터를 찾아 심신을 달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지바른 한켠에 자리 잡고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진 사람도 있다. 이왕 올라온 김에 한 자라도 더 읽고 가자는 일석이조 맹렬파 고시생.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결혼 안 하셨죠? 그렇게 봐주신다니 고맙습니다. 하셨구나. 기혼이세요. 어머 더 잘 됐네요. 저 어떡해요? 사모님한테 집에 계신 사모님. 알지? 뭘 합니까? 말씀. 각자 맡은 바 생각하면서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래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 하고 싶습니다. 10년 명성을 자랑하는 최초의 여성 전용 고시원. 이곳에 둥지를 튼 의지의 여성들, 그들이 궁금하다. 있을까요? 예?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안녕 못해요. 두 번째 역시 말 한 번 못 붙여보고 실패다. 다급해진 마음에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가 보지만 무작정들 피하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토록 찬바람이 도는 사연인즉슨 그러니까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본인들은 굉장히 지금 예민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그래요. 하시고요. 네. 꼭 합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미련 없이 산동네를 내려와 보니 산 아래 동네 신흥 고시가에는 원룸형 고시원이라는 새로운 건물이 눈에 띈다. 계단이 여기 외인 출입 금지. 조용히 해도 되겠죠? 계단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와. 실례합니다. 강진욱 씨. 시설과 규모에서 앞서가는 곳인지라 그 거주자 또한 앞서가는 신세대 고시생이라는데 방 너무 좋다. 누가 이걸 고시원이라고 하겠어, 이 방을. 세상에. 깨끗한 벽지며 은은한 조명이며 아니라 잘 짜여진 원목 가구까지 옷장도 딸린 제대로 데다 있고요. 너무 좋... 크기는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는 욕실까지 어우러져 그야말로 기존 고시원에 비하면 별천지라 할 만한데
그런데 정작 방 주인이 꼽는 편의시설은 따로 있다나? 여기가 있는데 이거 인터폰이죠?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인터폰은 아니고요. 시내 통화만 가능하게 됐거든요. 전화기도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에어컨이에요? 예. 혹시 좀 포기하고 싶거나 너무 지겹다, 공부하는 게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갈 길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4학년 때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정말 온몸으로 느껴봤고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도 이제 무풍지대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법고시에 많이 몰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차별 없는 전문 직업인의 꿈. 그 꿈을 위한 또 하나의 공간으로 고시 서점을 애용하는 그녀다. 샅샅이 훑어볼 법률신문이 있어 좋고 8년 동안의 고시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조언을 아끼지 않는 주인 아저씨가 있어 또한 좋다. 모아놓은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어요. 그걸 많이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빠른 정보력이 합격을 좌우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서 차관해 새로운 사업을 일군 젊은이들이 있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각종 고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섭게 성장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고시생 출신 청년 사업가. 컴퓨터를 저희보다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공부를 저희보다 잘하는 사람은 더 많고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새로 짓는 상가마다 어김없이 들어서는 것으로 고시식당이란 게 있다. 30년째 신림동에서만 살아온 토종 원주민 유경자 씨도 얼마 전 고시식당을 열었는데 깻잎이 좀 싸다고? 수백 명의 고시생들에게 삼시세끼 먹이는 게 일이다 보니 장 보는 것만도 큰일. 그래서 늘상 야채차 쇼핑을 즐긴다. 반만한 보약이 없다는 신념으로 특별히 건강 관리할 게 없는 고시생들을 위해 세심하게 찬거리를 준비한다. 잘 좀 저기 한 ting에다 갈 좀 싸게. 이런 전문 식당을 비롯해 고시촌 전체에서 소비되는 먹거리의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사실 고시 전문 식당이 성행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세끼 식사를 내주는 고시원을 떠나 공부는 학원과 독서실에서, 밥은 식당에서 먹는 학생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어쨌거나 이곳 신림동 식당가에는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특별한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는데. 음식이야 뭐 살만한 여자라면 평생을 하는 게 음식인데 뭐 식당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를 꼭 식당이라고 별다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살만한 사람이나. 고시생들은 대개 혼자 조용히 들어와서 잽싸게 먹고 간다. 셀프 서비스로 반찬을 챙기고 아는 얼굴 만나면 격이 없이 함께 하긴 하지만 결코 10분 이상을 소비하진 않는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빨리 먹고 빨리 나가주는 학생들 덕분에 고시 식당의 박리담의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 고시생들이라고 항상 공부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이 휴식할 때 가장 자주 찾게 되는 장소 중에 하나인 비디오방. 이 고시촌의 비디오방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고시생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비디오방을 찾는 게 유일한 낙인데 더도 덜도 말고 한 사람 들어가면 딱 알맞은 공간. 말하자면 1인실로 불리는 이 공간이 이채롭다. 처음에는요 2인실하고 3인실도 만들어놨어요. 1인실 한 4개 정도 만들고 2인실 6개, 3인실 하나 정도 만들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다 혼자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인테리어를 바꿀 때 다시 1인실로 다 바꾼 거예요. 혼자 푸는 스트레스, 그 대가는 단돈 2,500원. 그나마 비성수기엔 1,000원으로 떨어지는 고무줄 가격인데 한편 고시생 인기 비디오 베스트는
비디오방에 견줄만한 또 하나의 휴식 공간으론 단연 만화방이 꼽힌다. 역시 혼자 조용히 들어와서 간단한 요깃거리로 끼니도 때우는 한편 부지런히 책장을 넘겨가면서 다소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까닭이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세요. 만화책 네네. 1시간에 한 30권까지도 가능하세요. 30권이요? 네. 만화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게 단연 인기라는데. 신림동에는 이처럼 고시생만을 상대로 하는 특정 상업 공간이 유별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2월 22일 사법고시 1차 시험날 아침, 고시촌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독서실 고시원 연합회에서 무료로 마련한 버스를 타기 위해 속속 모여든다. 나머지 학생들은 대개 버스의 번잡함도 피할 겸 지각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겸 지하철을 통해 시험장으로 향한다. 가족들의 격려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노심초사 기다리던 시험 문제지가 도착하고 결전의 그 순간이 한 발짝 밭으로 다가선다. 마지막 한자라도 더 새겨두려는 심정이야 안타깝지만 굳게 닫힌 철문처럼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것, 모두의 건투를 빈다. 학력과 나이를 불문하고 오로지 실력만을 평가하는 시험 고시. 그 매력에 힘입어 신림동 고시 열풍은 식을 줄을 모르는데 합격의 그날만을 위해 앉은 자리에 곰팡이가 필 정도의 인내력으로 버티며 오랜 낙방과 좌절의 세월과 마주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도전은 치열하기만 하다.